기업에게 현금은 인체의 혈액과 같습니다. 제대로 돌지 않으면 기업이나 사람은 생존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주주는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법인의 잉여금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계상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대표이사의 보수, 퇴직금 등을 통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략적인 CEO의 출구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중소기업 CEO의 실파 한국중소기업 경영연구소입니다. 오늘 방송은 특허와 벤처 인증을 통한 CEO와 주주의 극대화 방안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6차례에 걸쳐 시리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부 강의를 진행했고요. 오늘은 5부 특허 경영에 대한 예규 및 신판례입니다. 법적인 부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부장님, 오늘 강의를 또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4부까지는 이제 특허와 벤처 인증이 결합됐을 때 그 기업과 또 주주가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재무적, 세무적 효과를 말씀드렸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네.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법적으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과세 당국이 이런 거래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예규나 심판례를 통해서 유의해야 될 점들을 주로 이번 강의에 담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5부 특허 경영에 대한 예규 및 심판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허와 벤처 인증을 통한 CEO와 주주의 극대화 방안 중에서 5부 특허 경영과 관련 예규 및 심판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백문영 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부에는 이렇게 예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어디 아파서 약국에 가면 약을 주죠. 의사 진단을 받고 이제 처방전을 갖다 주면 약을 주는데 약을 이렇게 보면은 효능 효과가 있고 바로 뒤에 뭐가 있죠? 부작용. 부작용이 있죠. 우리가 먼저 부작용을 보고 효능 효과를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약이든 간에 부작용 사례가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약을 안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부작용은 뭐 세금을 추징당하는 그렇죠. 제가 이제 앞부분의 4부까지는 음. 이건 절세 효과가 뛰어납니다. 재무 건전성 재고가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만 얘기를 한 거예요. 리스크를 방치한 상황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다 보면 이 수익이 언제 물거품처럼 사라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조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런 특허 경영을 외관상으로만 도입을 하고 실질은 특허 경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이제 과세관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늘 이 법인 자금이 편법적으로 변칙적으로 법인 밖으로 나간다. 이걸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법인격을 악용한다? 법인격을 오남용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법상의 유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리면 특허 양도 양수의 거래 주체는 통상적으로 법인 대표와 해당 법인입니다. 법인 대표는 특허권 양도 대금과 본인이 출자자로서 납부해야 될 자본금하고 이제 상계 처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이런 거래를 통해서 이제 대표이사의 지분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네. 지분이 더 늘어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100%인 과점주주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분율이 70%였다가 지분율이 10%도 늘어나게 되면 지분율이 늘어난 것만큼 제2차 납세 의무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간주취득세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모든 주주가 다 10만 원의 신주 발행을 받아야 되겠죠. 네네. 10만 원에 전부 다 출자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는 5천 원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이 이익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5천 원에 하더라도 다 누구나 다 균등하게 5천 원으로 하면 문제가 안 생기겠죠. 결론적으로는 시가보다 낮게 하거나 그 낮은 가액에 특정인에게만 증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특수관계에 있는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부사님. 네.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세 세무 검토. 균등 증자 또는 시가 발행의 경우는 증여세 문제가 없으나 불균등 증자의 경우에 있어 고가 발행 및 저가 발행에 따라 증여세가 문제되므로 불균등 증자일 경우에 먼저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한 후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여 시가 내지 고가, 저가 발행 여부의 선택을 검토한다. 좀 어려운데요? 네, 이제 제가 말한 걸 풀어서 이렇게 딱 글로 만드니까 되게 글이 어렵죠. 네. 그러니까 쉽게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여러 명이 다 출자를 할 거냐. 이게 균등증자입니다. 자기 지분율에 맞춰서. 그러면 시가를 하든 저가를 하든 증여세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이제 나만 증자에 참여한다. 그럼 그게 바로 불균등증자입니다. 근데 불균등증자를 할 때는 시가로 하게 되면 또 세금 문제가 안 생깁니다. 다른 얘기들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실제 예규는 네. 실제 이 특허 거래 자체의 진실성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네. 연구비를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연구소가 그 해당 관련된 연구 개발을 했어요. 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연구 일지 같은 걸 다 쓰잖아요. 네, 요즘은 이제 연구 일지 같은 경우도 다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다 나타난 거죠. 그럼 이거는 회사 돈을 써가지고 만든 특허를 누가 냈다? 개인이 특허를 낸 게 되고 국세청은 이걸 특허 기술 가로채기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를 만들 거면 그거는 회사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적어도 특허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네. 근데 실제 그거를 다 직원들한테 오더를 내리고 직원들이 회사 돈을 써가면서 그 특허를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했다면 그거는 개인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쟁점화된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런 케이스가 꽤 있을 것 예. 같아요. 이렇게 취득한 특허권을 또 법인에 양도한 행위, 이걸 심지어는 제가 상담한 기업 중에는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이 아니라 무슨 기술평가사 이런 사설업체에 의뢰해서 진행한 경우도 제가 봤어요. 네. 아니면은 금액이 되게 큰데 한 군데에서만 해가지고 국세청이 지정한 데서 검증을 받아봤더니 그 가격에 상당히 못 미치더라. 이래서 부인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법인에서 특허권 양도에 대한 대금을 과다 지급한 거로 해서 이걸 기업자금 유출로 봐서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예.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게 반드시 개인 명의로 출원하는 거는 법인 자금을 써서는 안 된다. 회사의 인력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평가액이 좀 높게 나왔다고 하면은 반드시 복수 견적을 받아서 복수 간평을 받아서 그 평균치를 좀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법 아니겠어요? 맞는 말씀 예, 같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행위를 해서 이런 거래를 했다면 우리 국가도 정부도 국세청도 그거에 대해서는 합당한 특허 양도양수 거래로 인정할 공산이 크겠죠. 이거는 심판례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다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특허권자로 등록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실제 취득한 거냐 이거죠. 여기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가 너가 이걸 개발했다며 그럼 이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지출을 증빙을 제시해봐. 제시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사실상 대표가 참여한 정도다 이거지. 아이디어 정도를 조금 제공해 놓고선 그걸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 이건 좀 너무 과잉 대표됐다. 이렇게 또 국세청은 보기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고요. 이것도 개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법인에 있는 걸로 봤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한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단지 아이디어 노트와 뭐 특허 출연료 등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 이게 이제 법인이 이런 걸 실제적으로 부담한 기록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객관적인 증빙에서 회사가 자금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 특허의 소유권의 행사를 할 만한 그런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상당한 설비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거를 개인이 내서 이렇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거예요. 이건 분명히 어떤 회사의 인력과 인프라와 자금을 활용해서 냈을 거야. 판사들도 공부 많이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변리사는 특허를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간평사는 평가하는 사람이고 거래를 통해서 과세당국과의 세금 문제나 부당행위 문제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주는 거는 세무 전문가들의 역할이고 각각의 전문가들의 역할이 잘 조율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오늘 강의는 이제 특허와 벤처 인증을 통한 CEO와 주주 이익 극대화 방안 중에서 5부 특허 경영 관련 예규 및 심판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들은 세무당국에서의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절차라든가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매출은 영업에서, 이익은 관리에서 나옵니다. 대기업은 전문 인력이 있어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정보와 전문 인력의 부재로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는 중소기업 CEO가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CEO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